안녕하세요. 늘 행복한 오늘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꾸준한 구독과 많은 독려 부탁드리면서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유튜버의 활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올해 32회 공인중개사 1차, 2차 동차 시험을 쳤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30일 날 시험이 토요일 날 치러졌었고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장장 하루 종일 거의 해 질 때까지 시험을 쳐야 하는 그런 시험이었고요. 이 시험은 국가 공인 자격증 시험으로 전 과목 그 평균 60점 이상이면은 합격을 할 수 있는 절대평가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일단 과목이 6개가 있습니다. 1차는 부동산 학개론, 그리고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는 여기 보시면 줄여서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에 대한 것이 2교시의 첫 과목이 되겠고요. 2교시의 2차의 첫 과목이 되고요. 2차의 또 두 번째 과목은 공법, 흔히 얘기하는 공포의 공법이라고 하는 그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수업 시험은 2차 2교시인데요. 이거는 공시법과 세법이 합쳐서 나오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1차 부동산 학개론과 민법이 각 40문제 40문제에서 총 80문제로 100분 동안 풀어야 되는 시험이고요. OMR까지 제출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2차는 2차의 1교시와 2교시로 구분이 되는데 2차 1교시는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고, 그 1교시의 두 번째 과목은 또 이 공법이라고 해서 공인중개사법이 40문제, 공법이 40문제, 또 똑같이 80문제를 100분 만에 풀고 제출해야 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잠깐의 쉬는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2차 2교시는 맨 마지막에 부동산 공시법과 부동산 세법을 동시에 합쳐서 공시법 24문제, 세법 16문제에서 합쳐서 총 40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거는 이제 40문제이기 때문에 50분에 제출해야 되는 시험이고요. 각각 1차 시험 과목, 1차 1교시, 그 다음에 2차 1교시, 그 다음에 보시면 2차 2교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험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시험은 총 합해가지고 하루에 다 치러집니다. 근데 이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국가고시들 중에 뭐 회계사라든가 세무사, 뭐 예전 지금은 뭐 사법고시를 치질 않는데, 그때 보시면 1차 합격한 사람들 2차 면제, 1차를 면제해주고 2차만 바로 보게 하거든요. 공인중개사 역시도 똑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치러진 부분이 32회차인데요. 31회차에 1차를 합격을 하셨다면 32회차에는 1차가 면제되는, 따라서 점심 드시고 2차를 치러 오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2차의 1교시와 2차 2교시를 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해에 한해서 면제가 되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1차에 합격하고 2차에 떨어지셨다면은 내년에는 1차가 면제되고 2차만 준비해서 시험을 치면 되는 그런 시험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지난 10월 30일 날 이 시험을 쳤고요. 이 시험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쭉 서머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공부한 기간은 지난
작년 요맘때죠. 작년 요맘때 11월 초에 그 흔히 그 큰 그 회사들이 있어요. 그 학원들이라고 하는데 공인중개사 전문 학원 중에 한 군데를 선택을 해서 주간반과 야간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들었고 1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경영학을 전공을 했는데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대학을 한참 전에 졸업을 하셨거나 또는 전공이 다르시거나 또는 나이가 많아서 이 시험을 준비하는데 결코 쉽지 않은 과목이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는 중개사 누구나 다 뭐 쉽게 따는 거 아니야? 뭐 옆집에 뭐 누구도 땄다는데 뭐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준비를 해보니까 그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혼자 내가 이거를 독학을 해서 책만 사가지고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겠다?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뭐 공부에 재능 있으신 분 아니면은 국가자격시험에 다 패스하시는 분들 또는 뭐 정말 뭐 하나 하면 딴 거 다 제끼고 이 공부만 한다. 이렇게 해서 정말 너무너무 노력하시거나 정말 머리가 뛰어나신 분들은 정말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간에는 뭐 3, 4개월 만에 공부해서 혼자 독학해서 합격했다는 분도 나오는데 사실 저희 이쪽에서는 사실 믿지 않고요. 저도 진짜 그런 분들 한번 뵙고 싶어요. 이게 그 부분은 나중에 차근히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일단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일 궁금해 하시는 제 점수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렇게 저기 수정을 한 거는 처음에 했던 점수하고 나중에 이제 그 가다반하고 비교했을 때 점수가 맞지 않거나 제가 잘못 채점을 했거나 해서 뭐 한 개 정도 왔다 갔다 한 것들이 있어요. 1차 개론에서 한 문제가 그 처음에 채점했던 거랑 그 학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바로 직접 번호만 쓰면 쫘라락 나오는 그런 것도인데 그 둘 중에 하나 마킹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 두 번이나 이게 손으로 채점했을 때는 뒤에 이제 공시법에서 하나 공시세법에서 세법이 하나 더 맞았더라고요. 그거 다시 원복을 하면서 어쨌든 앞에 지저분하게 있어서 그냥 정리를 해서 지우는 차원인 거고 다르게 뭐 가공하거나 손을 댄 건 없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32회 1교시 부동산 학개론부터 시작을 하면 저 위에 점수 보시면 왼쪽은 제가 모든 그 마킹과 필기와 계산 문제까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시험 시간을 체크를 한 겁니다. 10시 55분에 끝났고요. 시험 제출이 아마 11시 10분까지인가 해서 한 15분 정도의 여유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시험을 굉장히 오래 나름 열심히 준비를 했고 학원에서 시작하는 기초반 2달, 기본반 2달, 그리고 심화반 2달. 심화반은 기본반을 배가해서 공부를 또 집중적으로 한 번 더 이론을 본다고 해서 총 3회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사실 기초는 용어 정리라든가 간단한 거에서 맥락만 짚는 부분이고 그 기본반과 심화반 4개월 동안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기본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순서는 앞으로도 쭉 설명을 하겠지만은 제가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준비와 제 노하우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각 과목별로 제 자체적으로 교수님들도 많이 알려주셨지만은 제가 많이 준비를 했던 저만의 암기 코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서 뭐 궁금하신 점이라든가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같이 공유해 드릴 것들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지켜봐 주시고요. 지금 제가 이 부동산 학개론 같은 경우 일단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1차 과목은 무조건 해서 한 과목이 부동산 학개론이든 그 민법이든 80점이 넘게 나왔다. 그러면 그 과목은 100점입니다. 왜 100점이냐면 80점 이상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시험은 60점 이상이면은 평균 60점 이상이면 다 합격입니다. 다 합격인데 1차에 60점 이상 합격하고 2차에 60점이 평균이 안 됐으면 2차는 불합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2차를 다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2차를 너무 잘 봤어요. 막 100점을 받았다. 그래도 1차에서 평균이 두 과목 평균이 60점이 안 나왔다. 그러면 아예 무효가 됩니다. 2차만 합격했다고 인정을 해줄 수가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분명히 1차를 통과해야 2차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좀 주의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은 각 과목별 꽈락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한 과목이 40점 이하로 40점 미만으로 나오면 40점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40점 미만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40점이 안 됐다. 그러면은 그 부분이 평균을 60점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그냥 시험에서는 불합격인 겁니다. 감안하고 보시면은 그래서 부동산 학개론과 민법이 한 과목이 80점 이상이 나오면은 나머지 과목은 40점 이상의 점수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나와줘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80점과 40점을 맞췄다. 그러면은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한 과목이 최하를 찍었다고 하더라도 80점 이상의 점수가 더 이상 우리는 흔히 이쪽에서는 도와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평균 60점이 돼버리면은 80점을 맞든 85점을 맞든 100점을 맞든 똑같이 평균 60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80점의 합격 만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학교로는 전체적으로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학개론이 한 난이도는 그렇게 저는 어렵다고는 생각은 하진 않았습니다. 제 기준입니다. 물론 제가 전체적으로 쭉 아까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다가 중간에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다라고 했던 부분들 중에 기출문제 풀이반이 있어요. 아까 기초, 기본, 심화,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반, 예상문제 풀이반, 그리고 그 다음에 동형 모의고사, 그 다음에 백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맨 뒤에 2주 동안은 수업이 없습니다. 그 2주 동안 우리가 했던 것들 동형 모의고사, 백선 그리고 나머지 문제 풀이집들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쭉 하고 그 맨 마지막 주에 저는 뭘 했냐면 맨 마지막 주에 기출 있잖아요. 그 올해가 32였으니까는 그 맨 마지막 주에 월화수목금을 월요일 날 31회 전년, 화요일 날 30회, 29회, 28회, 27회 이렇게 쭉 5번을 다 치고 갔거든요. 굉장히 자신감이 뿜업했었어요. 사실 왜 그랬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어차피 기출 문제와 유사하게 나올 것이다. 똑같이 나오지는 않겠죠. 이게 뭐 운전면허 시험 같이 나온 거를 그대로 나오는 이런 시험이 아니라 가공과 변화를 주되 전체적인 맥락은 쭉 뭐 기본서에 있는 순서대로 나오면서 어떤 응용이나 어떤 계산 문제나 또 색다른 이론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전체적인 맥락은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뭐 거의 그때 기출 문제 풀었던 점수들과 거의 그 비슷한 점수가 나왔던 것 같아요. 학교론 같은 경우에는요. 뭐 잘 나올 때는 뭐 85점, 90점 정도 나왔었는데 어쨌든 그 본 시험에서는 82.5점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저렇게 그 고친 거는 처음에는 82.5점으로 체크를 했는데 85점이 나온 줄 알았는데 다시 해봐도 82.5점 같아요. 예,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했고, 제가 좀 멘붕이 왔었던 거는 이 문제를 채점을 할 때 첫 문제부터 틀려버렸잖아요. 제가 이거 약간 헷갈렸는데 첫 문제부터 틀려버리니까는 살짝 멘붕이 왔습니다. 원래 이렇게 그 기출을 하거나 이제 모의고사를 학원에서 월별로 치거나 이럴 때도 한 과목당 어쨌든 첫 문제 딱 틀리는 순간 사람이 기가 좀 빠져요. 근데 이 엄청난 이 중대한 시험에서 첫 문제에서 띵 틀리니까 오 하고 되게 당황을 했어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이 페이지에서 두 문제가 틀렸는데 첫 번째 문제와 4번이 틀렸는데 멘붕이 빡 왔어요. 나 이거 분명히 맞다고 했는데 뭐가 틀렸지 하고 감을 못 잡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좋은 거는 일단 시험 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전에 공부를 그렇게 피나게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힘들게 했지만은 다시 답을 맞춰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요대로 쭉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사실 그렇게 개수는 뭐 쭉 넘어가고 전반적으로 거의 다 맞았다는 게 보시면 아실 거고 8번, 9번, 20번 정도 틀렸네요. 다시 맞춰보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습니다. 요 페이지는 28번 하나 틀렸네요. 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고 맨 마지막에 예, 감정평가에서 한 문제 틀렸네요. 어쨌든 이렇게 했고 중간에 이렇게 그 체크한 것들 뭐 별표 쳐놓거나 세모 쳐놓은 거 이런 것들 있고 이거는 제가 까리할 때
알쏭달쏭 할 때 체크해 놓고 난 다음에 그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풀 때 그걸 다시 확실하게 했다라고 하고 지워버리는 이런 흔적들입니다. 감안하시면 보면 되고요. 학계론 그렇게 해서 82.5점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법으로 넘어가면 민법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제 공부를 맨 막판에 정말 한 2주 동안 민법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너무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반점, 그러니까 반타작밖에 안 된다고 하죠. 50점 이렇게밖에 안 나오고 딴 과목에 비해서 너무 점수가 안 나와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정말 딴 과목 아무것도 안 보고 9월 말 10월 초까지 2주 동안 그 추석 때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민법만 봤어요. 2주 내내. 그래서 아까 기출 연습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출을 볼 때는 사실 거의 점수가 민법이 80점, 85점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런 거와 이 순서 나오는 순서들이 있어요. 시험이. 그러니까 내용을 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제일 처음에 뭐 민법 총칙이 나오고 용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작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뭐 103조, 104조부터 쭈루룩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극단적으로 뭐 이쪽에 왼쪽에 있는 부분은 뭐 한 세 문제가 틀렸지만 오른쪽에 이제 그 다 맞추듯이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기복이 좀 있었어요. 자신 있는 부분은 민법 굉장히 자신 있고 저는 뭐 거의 다 맞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이 민법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정말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내 마음 가는 대로 치면은 다 틀린다. 근데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정확히 알아야 그걸 맞출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뒤에도 참 안타깝게 그 민특법에서도 3개나 틀려버렸네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차에서는 저는 학계론이 결국에는 민법을 좀 보조를 하면서 했던 거고 저는 어차피 이 시험을 준비할 때 모든 과목에서 평균 60점을 다 넘어서 뭐 도와주고 이런 거 없이 자력 구제하겠다, 스스로 모든 과목을 다 커버리지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는 민법이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어쨌든 뭐 6점 이상이면 100점 맞은 거랑 60점이랑 똑같잖아요. 1차는 합격을 했습니다. 현재 합격을 해서 제 추억의 역사가 이제 됐고요. 2차 1교시로 넘어가서 점심 먹는 시간이 있어요. 점심 먹는 시간에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그냥 잠깐 또 코로나로 못 나갈까 걱정했는데 잠깐 나가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문 앞에 나가가지고 편의점 가서 샌드위치 하나 먹고 다시 2차 준비했는데 전날에 제가 우선 전날 잠을 빨리 자야지 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겨우겨우 발버둥 쳐가지고 1시에 자가지고 6시에 일어나서 5시간을 자고 겨우 택시 타고 수험장까지 갔습니다. 근데 일단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그 시험장 가실 때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고 힘들지 않게 가실 것을 저는 권유드리고요. 좀 일찍 가셔도 준비하시는 시간이 있으시니까 괜찮으실 것 같고 각 학교에 따라서 개방하는 시간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심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2차를 오픈하겠습니다. 2차 1교시입니다. 2차 1교시는 공인중개사법 그리고 공포의 공법입니다. 중개사법은 자신이 있었어요. 중개사법은 기본적으로 양은 조그만하지만 헷갈리는 것도 많고 꼬시는 것도 많고 문제를 흔히 속칭 좀 지저분하게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로 내고 뭐 2번 꼬고 3번 꼬고 하나 쓱 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금지 행위, 결격 사유 이런 거에 사실은 아닌 것은 맞는 것은 이런 거 넣을 때 내가 한 4개, 5개만 알면 되겠지? 아닙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9개, 6개 뭐 이런 것들이 막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과목은 저는 사실 2주 동안 공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법도 그렇고 아까 넘어간 1교시에 중개사법에 문제가 보통 통상 8개에서 9개 정도 나오는데 저희 시험에는 10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10개 중에 9개를 풀었고 하나를 찍었어요. 근데 운 좋게 그 찍은 하나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계산 문제는 거의 틀린 게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메인으로 이 중개사법을 가지고 공법이나 공시세법을 커버하려고 하시는
그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실질 저도 결과론적으로는 어쨌든 뭐 자력 구제는 다 했지만 가장 고득점을 했던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략 과목이고요. 필히 점수를 높게 받으셔야 됩니다. 실 90점 이상을 기대를 했는데 저는 뭐 다시 살펴보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뭐 틀린 게 있나 봐요. 어쨌든 여기 하나 아까 저렇게 말씀드린 저는 세모들은 일단 애매한 거, 까리한 것들을 체크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본 시험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두 번, 세 번 읽을 시간이 없어요. 한 과목당 1분밖에 안 주어지고 마킹하는 시간이 10분이라고 했을 때 5분, 10분 가지고서는 딴 데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과감하게 나가셔야 돼요. 아는 거 확실하게 딱딱딱딱 맞추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봤을 때 이거 그거잖아 하고 헷갈리지 않게 다시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지워버리면은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알아고 이런 식으로 맞추면 되는 거예요. 말이 쉽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과목에는 이쪽 페이지에서는 양쪽 다 해서 하나 틀렸네요. 여기도 뭐 이건 아까 틀린 건 줄 알았는데 제가 답을 잘못 체크해가지고 정확하게 체크했더니 답 맞았고 요거는 왜 틀렸는지 별로 알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어쨌든 이 페이지에서도 하나 틀렸네요. 그렇습니다. 자신 있었고 뒤에 의외로 뒤에서 이렇게 3개가 틀리더라고요. 뭐 괜찮습니다. 뭐 90점 정도 예상했는데 85점 준수하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공법이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문제의 배열 순서가 사실 마음에 들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수험생은 약자입니다. 무조건 내는 대로 풀어야 되고요. 이대로 쭉 가서 뭐 국계법 자신 있었어요. 쭉쭉쭉쭉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법은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만큼 만만한 과목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외울 것도 많습니다. 법이 어마어마해요. 법이 한 7, 8개 되죠. 국계법, 도계법, 도정법, 또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제가 하나 빼먹은 거 있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건 그렇고 이 정도도 많이 기억하는 거예요. 시험 치고 난 다음에 뭐 자신 있었어요. 한 국계법에서 지금 한 2개 틀렸네요. 국계법 2개 틀리고 12개 중에 2개 틀렸으면 선방한 겁니다. 완전히. 그리고 이제 도계법으로 넘어갔죠. 도계법 뭐 나름 괜찮았어요. 그런데 여기 페이지부터 그냥 줄이 그냥 쭉쭉 가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만만치 않구나 공법은 해서 도계법 지금 3개 도계법 2개 틀렸네요. 도계법이 한 8개쯤 나오니까 한 2개 틀렸고 6개 맞은 것 같고 그다음 도정법입니다. 도정법도 8개인가요? 그런데 여기 한 3개 틀렸네요. 예. 그 다음에 주택법은 하나 틀렸고 2개 틀렸고 이제 제가 저는 건축법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몇 개나 틀렸나? 하나, 둘, 셋, 4개나 틀렸네요. 대신 농지법이 원래 보통 하나나 2문제 나오는데 올해 2문제 나왔고요. 다 맞았습니다. 저희 공법 선생님 너무 멋쟁이라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중개사법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자신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공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외울 게 너무 많은데 뒤로 갈수록 시간은 촉박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공부를 되게 열심히 많이 해놓으셔야 되고요. 사람이 이렇게 시간에 쫓기다 보면 결국에는 발악을 해요. 그래서 그 민법을 2주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저는 공법으로 넘어가서 제가 미진한 공법을 일주일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의 이 발판을 마련을 쭉 올려놨습니다. 이거 역시도 제가 기출했을 때 보통 80점, 85점 여기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이상해요. 시험이라는 게 그날의 운이 있는 건지 70점도 아닌 하나 모자라는 67.5점이 아까 민법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80점도 아니고 67.5점.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죠. 아무튼 합격했습니다. 뭐 날리면 되겠죠. 그래도 자, 맨 마지막 이제 시험의 당락을 가릴 수 있느냐. 공시법과 세법은 사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과목입니다. 왜 껄끄럽냐면 1차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처음부터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하다 보면 공법이나 이런 중개사법도 외울 게 굉장히 많고 학개론도 정말 만만치 않고요. 각 과목들이 전부 다 공법하고 마찬가지로 각 파트들이 전부 다 그냥 법 하나씩이에요. 뭐 경제론, 정책론, 금융론, 뭐 투자론 정말 마의 투자론이거든요. 투자 금융론 좀 넘어가면 눈 돌아갑니다. 거기다 감정평가까지 있어요.
민법은 전체적으로 민법을 다 알아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 2차 2교시에 쏟을 만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처음에는 손도 안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시법도 두 개로 갈립니다. 지적법과 등기법인데요. 지적법은 암기할 것들이 좀 많아서 그렇지 웬만큼 해놓으시면은 중개사법하고 마찬가지로 외운 걸로 가지고 계속 써먹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이제 계속 유지 관리는 해야 되겠죠. 계속 외우면서. 그렇지만 등기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법도 마찬가지로 내가 다 이해를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가 등기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등기소 직원이 아니고 세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무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는 전문 자격을 갖추는 중개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내용은 꿰차고 있어야지 내가 이걸 가지고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기본소 위주로 열심히 외우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결과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짜잔. 예. 얘도 제가 지금 저 덧칠한 게 뭐냐면은 사실 저는 이거 26개로 보고 65점으로 써놨었어요. 근데 참 웃기죠. 아무튼 세 과목이 전부 다 나란히 67.5가 나오고 하나는 85, 하나는 82.5가 나오네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정정한 게 어디 있었냐면은 맨 뒤에 알았어요. 여기 이거. 저는 이거 틀린 거 알았어요. 근데 틀렸다고 그어놨는데 지금 오늘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는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하나가 더 올라가서 26개가 아닌 27개로 67.5점. 자, 그래서 이제 이 공시법 쭉 뭐 이렇습니다. 지적법이 12개 나오는데 3개나 틀렸어요. 보통 저는 기출이나 이렇게 모의고사 치면 한두 개밖에 안 틀렸거든요. 근데 본시험이 이게 알 수가 없다는 게 이게 3개나 틀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등기법 만만치 않았지만 저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것도. 그래서 좀 자신 있었어요. 남들보다. 근데 하나, 둘, 셋, 넷, 4개나 틀렸네요. 4개나 하면은 어떤 분은 저한테 뭐 배부른 소리 한다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정말 더 자신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뭐 맞춰볼 생각 1도 없고요. 그 다음에 26번부터 27번부터죠. 27번부터는 16문제의 세법이 나옵니다. 몇 개 맞았는지 저는 확인 안 해봤는데요. 틀린 것만 볼게요. 하나, 둘, 셋, 이건 맞았고, 넷, 다섯. 아닌데? 더 있을 텐데? 하나, 둘, 여기 셋, 넷, 다섯, 6개. 16개 중에 10개를 맞추고 6개가 틀렸네요. 저는 반타작만 해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에 갔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1차가 아까 82.5, 1차 부동산 합격은 82.5, 민법이 67.5, 평균이 몇 점이 되겠나요? 그러면 2.5니까 75점 정도 되겠네요. 그죠? 75점, 1차 75점 평균 합격입니다. 2차 중개사 85점, 공법 67.5점. 그 다음에 공시세법 67.5점, 67.5, 67.5 뭐 해서 뭐 한 평균 한 70 몇 점 되겠네요. 뭐 관심 없고요. 그래서 관심 없는 게 아니라 일단 뭐 어쨌든 뭐 다 통과했으니까 전 과목이 제가 목표로 하던 전 과목 60점은 다 통과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통과를 했고 이상 없고 채점 다 해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시험이잖아요. 시험이니까 이 시험지를 보여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결과치를 알려드리고자 제가 수기로 처음에 집에 와서 채점을 해본 것들을 오늘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해서 그리고 이 뭐 박물관까지 가져가야 되는 이 저의 소중한 복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했고요. 요거로 제 시험은 어쨌든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시간이 11월 17일이기 때문에 이미 시험을 치고 무려 18일이나 지났죠.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한동안 쭉 잘 쉬었어요. 얼마나 공부를 힘들게 했는지 한 2주가 지나도 1주 반 정도 지나도 피로가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는 어색했어요.
그만큼 정말 엉덩이 딱 붙이고 스터디 카페에서 죽을 살동 문 닫을 때까지 10시에까지 할 때는 10시에 하고 또 와서 또 잘 때까지 공부하고 12시까지 해서 시간이 늘어났을 때 정말 기사회생이었죠. 2주 남았을 때 그렇게 늘어났어요, 시간이. 그래서 그때부터는 또 12시까지 하고 그리고 또 좀 마저 보고 또 좀 자고 그러고 뭐 먹고 자고 공부만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즐겁게 저는 실무 과정 있죠? 창업과 실무를 병행하는 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창업을 꿈꾸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와 여러 가지 제가 드릴 수 있는 그 각종 사회 경험이나 사실 이 공부를 준비하기 전에 제가 그 스텝 부서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거의 20년 좀 안 되게 일을 하고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공부를 했고요. 이 합격한 노하우와 기술들을 앞으로 하나하나 또 새롭게 시작하시거나 아니면은 막연히 이 공인중개사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많이 남겨주시고 이제 오늘부터 제가 유튜브를 처음으로 시작을 하니 앞으로 많은 응원과 구독, 좋아요, 추천,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공부를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나 제가 그 마음을 제일 잘 알아요. 올해 처음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 또는 제 주변에서 봤던 최근에 1년 내지는 2년을 공부하시고 또 심지어 3년 공부하시고도 이번에 1차까지도 안 되신 안타까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각각 이 시험에도 분명히 운도 따라야 하지만 공부하는 방법 자체도 시험에 철저히 맞춘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많은 노하우들을 앞으로 많이 공유를 하고 또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은 앞으로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거를 메인으로 해서 제가 앞으로 창업 과정이나 실무 과정 여러 가지 하는 것들에 대한 공유를 드리겠지만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여행이라든가 하여튼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것들 또 해보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들고 끌어나가고 싶습니다. 자, 좀 길었죠? 제가 아직 편집도 할 줄 모르고 어떤 뭐 스킬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하나 차근히 해가면서 앞으로 열심히 또 하고 제가 또 12월 1일 합격자 발표가 있겠죠? 그때 또 다시 인증을 하는 동영상과 함께 여러분들과 희망을 드리고 저 역시도 작은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올해 33회 준비하시는 분들 열심히 준비하시고 꼭 합격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